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 누설 문다연 앵커입니다. 엄연한 법이 있어도 그 법을 두고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기가 마련인데요. 그런데 아직 제도권 밖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 투자로 인한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 누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함께 해주실 김민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의 응급 상황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수요일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코인의 어떤 그런 사기나 피해 이런 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코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에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금요일에는 코인 투자와 관련된 어떤 그런 피해 사례와 그것을 좀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코인 투자 피해를 다뤄주실 예정인데 네. 어쨌든 코인 투자로 피해를 봤다는 건 금액을 좀 피해를 봤다, 투자금을 잃었다 이런 네.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는 네. 말씀이십니다. 예. 돈을 좀 찾아주시는 역할을 네. 해주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제가 네. 변호사긴 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방송 보신 친구 여러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네. 돈을 이렇게 찾아드린다는 사실 보장은 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대부분 사기라는 게 모든 사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코인 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가 피해를 당하고 나서는 그 피해 금액을 사실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피해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방송을 보시면서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코인 투자를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의 판단도 개인의 몫이고 투자를 예방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많은 이 피해 사례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대처 방법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어떤 피해를 구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코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네. 이제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코인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의 어떤 그런 피해 건수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투자 사기의 어떤 그런 매개체가 돼가지고 좀 더 이제 많이 이렇게 사기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코인 투자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코인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화면으로 나갔는데 그 피해 사례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사실 저도 피해를 입을 뻔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아니,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저도 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걸 아는지 급등 코인 잡아드립니다. 네. 500% 보장 이렇게 자극적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게 좀 흔한 일인지 싶기도 하고 저도 코인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한번 들어가 볼까 싶어서 눌러본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문자나 이런 내용들이 광고들이 굉장히 좀 네. 자극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제 소액을 투자해서 내가 정말 어떤 그런 거액의 어떤 그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는 이제 실제 이제 그런 어떤 투자의 어떤 그런 이제 경험, 그러니까 투자 성공에 대한 경험담을 어떻게 보면 노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코인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는 말들도 주위에서 많이 네. 들리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문자를 보고 나서 혹시나 적은 금액인 괜찮겠지 하는 조금 소액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네. 그 소액이 이제 거액이 돼가지고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그 마음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 한번 드러나 가볼까라는 마음을 일단 갖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코인 사기 그 유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아마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기 방식은 아주 우리가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사기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을 했을 때 좀 네. 자극적인 어떤 그런 문구들이 나가면서 그 문구들에 보면 정말로 이제 좀 쉽게 누구나 쉽게 돈을 코인을 통해서 벌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자극적인 문구가 나가 있고 네. 그 문구를 이용을 해서 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그 문구를 클릭을 해서 거기에 네. 이제 투자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투자금만 챙긴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썸네일이 실제 썸네일을 저희가 가지고 왔거든요. 내용이 되게 그럴듯해서 저도 끝까지 한번 봤는데 이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그 실제 사례를 저희가 좀 수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냐면 3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남성분이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줬던 그 영상 굉장히 자극적이고 네. 뭔가 돈을 좀 쉽게 벌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고서 이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접근을 했더니 어떤 젊은 투자자분이 등장을 해서 네. 실제로 30억 원 어떤 그런 투자 수익을 낸 잔고 계좌까지 인증을 하고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인증을 보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투자 수익을 내가 낼 수 있구나라는 그 어떤 판단이 좀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남성분이 말하자면 이제 광고를 보고 들어가 상담을 한 남성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투자를 굳이 직접 할 필요도 없다. 굉장히 네. 편한 방법으로 본인한테 돈을 맡기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갖다가 이제 해서 어떤 신종 어떤 새로운 투자 기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8시간마다 약 0.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젊은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잔고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지 못했으면 믿지 못했을 텐데 그런 걸 보니까 또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처음 투자할 때는 일단은 소액을 투자를 하고요. 근데 네. 그 소액을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소액 투자했을 때는 이게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네. 수익이 좀 나옵니다. 좋아요, 항상.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700만 원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추가 투자를 갖다 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네. 10만 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났기 때문에 괜찮았기 때문에. 700만 원 투자를 추가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남성이 이제 투자를 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코인의 어떤 그런 이제 거래를 대신 맡긴 네. 그 거래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먹튀로 인해서 피해를 네. 본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이게 흔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왔지만 그만큼 또 흔한 유형이기 때문에 가져온 이유도 있거든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710만 원이라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없었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좀 없었던 어떤 그런 사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이제 유도투자 자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갖다가 듣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정보를 들은 다음에 뭔가 이제 이 어떤 주식이나 어떤 그런 투자 상품이 이제 많이 이제 수익을 낼 것 같아서 네. 그 정보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뭔가 손해를 봤다 이런 아.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거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죠.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 네.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뭔가 투자 수익을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네. 그 거래소에서 본인들이 직접 그런 어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거래를 해준다고 도와준다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의 어떤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대신 거래를 해줘서 투자 수익을 낸다는 그 거래소에 가입한 사람이 약 10만 명이고 현재 확인된 네. 어떤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약 1,0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 금액을 단순 계산했을 때만 피해 금액이 1,000억대가 넘을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폐쇄된 거래소에 네. 가입한 사람만 10만 명이고 피해액은 1,000억대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단체로 이제 모여가지고 아무래도 네.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자분들 단체로 모여서 단체 소송을 제기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어떤 큰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많은 어떤 그런 사기 사건에서는 사실상 어떤 그런 사건의 진행이라든지 피해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피해 금액도 크고 그래서 수사나 이런 조사를 해야 될 것도 굉장히 양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직까지는 어떤 뚜렷한 결과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영상 썸네일을 보여드렸지만 이 자극적인 글씨 옆에 실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재생해보면 사람이 나와서 실제 계좌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인증도 하고 계좌 인증을 해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지 연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 이게 좀 구분이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네. 그 내용을 보고 좀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네.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그 광고하는 그 내용대로 투자 수익을 많이 낸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는 그분들도 그냥 이제 돈을 받고 연기를 한 내가 이만큼 투자 수익을 냈다라고 실제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투자 수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네. 연기를 하신 분이고 아무래도 연기자들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믿게끔 그렇게 네. 이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연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진짜 현혹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기를 해서 거짓말을 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네.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범죄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걸 우리가 이제 방조범이라고 하는데요. 네. 누군가의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면 네. 방조범을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범인데요. 만약에 그 연기자분이 어떤 그런 방송의 내용이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죠, 광고입니다. 네. 그 광고의 내용이 범죄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네. 알면서도 그냥 본인이 어떤 그런 생계나 다른 목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그런다면 이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몰랐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하거든요. 사실 네. 이게 그냥 뭐 드라마나 광고 촬영인 줄 알았다는 게 이 계좌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투자하세요, 수익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몰랐을까 싶긴 해요. 근데 제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는 가는 게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연기자분들이 이렇게 방심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드라마나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그런 이제 네. 광고가 아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속였을 경우에만 이제 네. 그래도 좀 촬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광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촬영을 했다 그러면 한 번쯤 더 의심을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예. 그 내막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출연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게 범죄다, 이런 것들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촬영을 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제가 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범죄에 많이 관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기치는 범죄를 하면서 방조한 어떻게 보면 죄. 그 광고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먹튀를 하고 잠적해버린 거래소입니다. 찾을 수는 있을까요? 사실상 네.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찾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다 보니까 사기가 된 어떤 그런 유형의 사기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대규모 피해자가 작정하고, 발생했고 그쵸, 하기 때문에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벌인 거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 보면 실제 거래소의 어떤 그런 운영 자체는 뭐 해외에서 했다든지 뭐 국내에 어떤 그런 이제 거래소를 운영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자들은 국내에 없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 실제로 범인들을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모든 사기 사건이 그렇지만 관건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이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네. 그 정말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보시는 네.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투자를 하시면서 좀 경각심을 느끼면서 좀 투자를 좀 신중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규모 어떤 그런 피해가 네.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작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 그 범죄 수익을 은닉했을 어떤 그런 경우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죄자 입장에서도 피해 회복에 대한 어떤 노력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를 한다는 거는 선처를 구하고 형량에서 어떻게 보면 처벌을 좀 완화돼서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많은 피해자랑 형사 합의를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처벌을 각오하고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체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단체 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이나 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단체 소송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이런 피해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피해자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네. 법률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무조건 승소를 해서 이제 네. 피해 금액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실제로는 이제 보통 단체 소송은 그래도 그나마 비용이 좀 저렴하긴 하는데요. 일반 소송보다는 사람들이 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저렴한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 비용만 날리고 피해 회복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기대치를 낮추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저희 피해 사례자를 비롯한 단체 소송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네. 마음을 비우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쉽지 변호사로서 않죠. 좀 네. 드릴 말씀은 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이게 정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피해본 금액은 이미 발생한 금액이 있지만 그거 외에 앞으로 향후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피해 부분은 좀 우선 좀 이제 잊어주시고 좀 일상에 네. 집중하시면서 생활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좀 마음을 비우시고 법률 전문가한 소송을 맡긴 다음에 조금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코인 사기 유형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사기 유형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지금 뭐 영상에서 아마 이제 보여질 것 같은데요. 네. 일명 그 초보 코인 투자자들, 네. 그 일명 이제 코인리들을 노린 그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입니다. 예. 이것도 엄청 흔한 유형입니다. 주식 리딩방과 비슷한 유형이라고 네. 보면 되겠죠? 네네. 네. 주식 리딩방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런 이제 사례인데 한 가지 네. 좀 특이할 점은 좀 전에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리딩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리딩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거래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끼리 특정한 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약간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사기를 좀 친다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두 번째 사례도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육아 문제로 1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입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목돈을 쥐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썩는다. 투자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은행에 넣어둔 목돈이 생각이 났고 뭐에 쓰였는지 6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투자하고 리딩방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진 대리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원금의 50% 수익 얘기를 듣고 4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금이 1,000만 원 됐는데요. 그런데 이틀 사이에 2,900만 원이나 수익이 났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수익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요. 확신이 생겼고요. 남겨둔 퇴직금 1,3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투자를 한 후 며칠이 지나서 종목이 청산당할 것 같으니 그 청산을 막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그때서야 좀 의심이 들어서 그냥 남은 돈이라도 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총 투자 금액 2,300만 원이 220만 원이 됐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거라도 돌려달라라고 말했더니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유료방,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모두 차단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연락은 없었는데요. 그렇게 단 2주 만에 10년 동안 일해서 받은 퇴직금 2,300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 남편한테는 말도 못하고요. 해결책을 찾자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정이 참 착잡한데요. 이렇게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변에 말하기도 참 어려운 네. 상황이 많습니다. 이 주부님은 지금 채팅 내역 그리고 코인을 보낸 주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기꾼의 신상을 좀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네. 결국에는 이제 범죄자를 잡으려면 신상이나 이런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보들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상황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어떤 채팅 매체를 좀 썼는지는 좀 불명확하긴 한데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신상 정보를 등록을 안 해도 뭐 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라든지 그런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이제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범죄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사실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좀 알아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대부분 사기 수법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초반에 돈을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게끔 이렇게 네.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또 더 믿음이 큰 수익, 생기죠. 그렇죠. 믿음이 생겨가지고 더 큰 수익, 더 큰 어떤 수익을 바라면서 더 큰 금액을 또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네. 문제는
이런 어떤 투자 수익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뭐 계좌 잔고라든지 수익에 대한 네.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것들이 대부분 아마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만든 위조되는 조작이 조작이 됐죠. 된 네. 그런 어떤 형태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범죄자 사기꾼에 대해서는 아마도 사실적으로 확인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맞는 정보가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리딩방 운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카톡방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리딩방 운영이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부터 궁금해요. 네. 네. 이 리딩방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조금 그 개념적으로 좀 구분을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코인이라는 것이 나온 지가 사실 뭐 나온 지는 좀 오래됐지만 이게 이제 어떤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은 지는 사실 뭐 한 2, 3년밖에 안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리딩방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보면 유사투자 자문업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유사투자 자문업이 뭐냐 하면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그런 이제 투자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이제 제공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만 이제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코인이 금융투자 상품으로 아직까지 지금 법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인정 못 받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의 어떤 그런 공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이 코인의 리딩방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에 유예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좀 따지기가 좀 난해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기를 위한 리딩방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면 그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이제 원래 이제 그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가 되면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을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기존의 어떤 그런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런 유사투자 자문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코인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인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아직 어떤 그런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유사투자 자문업과는 달리 얼마든지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뭐 카카오톡이든 뭐든 어떤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임의로 어떤 리딩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어떤 그런 주식 리딩방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수익이라면서 과장 광고를 하는 게 노란톡방이나 너튜브를 통해서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이것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뭐 주식 방송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유사투자 자문업의 어떤 그런 본질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네. 채팅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너튜브나 해서 노란톡방에서 그렇죠. 한다면요? 예, 그렇게 해도 뭐 큰 어떤 그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일단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앞에 주부님 사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이제 리딩을 받은 게 아니라 투자를 맡긴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런 형태의 리딩은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유사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에는 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어떤 그런 정보를 주고요. 총합적인 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지 뭐 1대1 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대신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대신 해준다든지 이걸 투자 일임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어떤 영업이나 행위들이 사실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유사투자 자문업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만약에 뭐 1대1 자문이나 1대1 컨설팅을 뭐 VIP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해준다고 한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신 트레이딩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부님께서 이제 제안받은 마진 대리 트레이딩 자체가 좀 불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주부님은 사기를 당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방법적으로는요. 아마도 네.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어떤 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그 트레이딩을 맡기기 위해서 대리 트레이딩을 맡기기 위해서 돈을 입금한 어떤 그런 계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네. 계좌부터 좀 수사기관 요청을 해가지고 빨리 좀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우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분한테도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피해 구제를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하는 방안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나쁜 사기꾼들이 정말 많은데 꼭 잡고 피해를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은 아니지만 리딩방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더 준비하셨는데 어떤 사례인가요? 네, 사실 이 어떤 그런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 피해를 당하실 만큼 뭔가 좀 이제 어디에 뭐 씌였다든지 또는 네.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순간적으로, 너무 좀 그렇죠.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착오의 어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수익 홍보 영상을 보고 리딩방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3개월에 200만 원 카드 결제를 했는데요. 하루가 지난 뒤 잘못된 판단이 들어서 환불 요청을 카드사에 했습니다. 환불 요청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리딩방 측에 연락이 없어서 카드 대행사에 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을 하고 직접 환불을 받은 건데요. 그런데 리딩방 법무팀이라면서 문자 한 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밑줄 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내용 고지가 아니라 저는 뭐 협박에 가깝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례자는 저는 지금 종목 딱 하나 추천받은 거 물려서 손해보는 중이고요. 이익 본 건 없습니다. 문자 받고 지금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들어오는데 정말 소송이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어,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을 잘못하셨다라고 네. 생각이 드신 거죠. 예, 아무래도 네. 이제 그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정보를 가지면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네. 낼 수 있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이제 유수처 자문업을 이용을 할 때 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 결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환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유사투자 자문업체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좀 비용이 있는데요. 네. 뭐 한 200~300만 원 정도였던 그런 비용을 받기 위해서 되돌려 받기 위해서 법적인 어떤 그런 소송을 진행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좀 가성비나 좀 이제 비용 대비 효율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전 협박으로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뭐 협박 정도까지 되는 어떤 그런 문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대응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공지 차원의 문자인데 그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문자만 받더라도 좀 겁이 나잖아요. 덜컥 뭔가 좀 이제 겁이 나죠. 소송을 당하면 우리가 또 돈을 물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뭐 일부라도 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00~300만 원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300만 원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약간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예. 그럼 이 문자를 보낸 의도는 정말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기 위한 네네.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러면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환불 받은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환불 요청을 할 때 또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환불 요청을 하실 때 카드사에다가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에 이렇게 잘못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 결제를 해서 지금 환불을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그것보다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유사투자 자문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잘못된 경우에 뭐 신고한다든지 이런 어떤 신고에 대한 창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환불 안 해준다. 환불 안 해주는 경우에 또 별도로 신고하는 그런 또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를 통해 가지고 좀 피해 구제를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대응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돈을 환불 받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다행입니다. 구태여 소송을 먼저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 네. 같고요. 다만 아마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금융위원회 신고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신고 정도만 추가로 진행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업체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 때 이런 사안으로 또 신고했다는 그런 근거도 좀 남겨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나중에 혹시나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가 그렇죠. 쉽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좀 피해를 본 어떤 네. 그런 근거를
남겨두는 차원에서 좀 신고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신고가 누적이 되고 그러면 업체에서도 아마 감사가 쉽게 들어가겠죠. 네, 네. 업체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쉽게 아마 업체도 뭐 소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리딩방 형태가 엄청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피해자들을 많이 양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또 유형도 있을까요? 네. 그 또 다른 유형도 지금 있고요. 지금 다른 피해 이런 사례들도 네, 있나요? 다른 유형도 지금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근데 네. 대부분 유형들이 몇 가지로 조금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액의 결제를 하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결제를 유도했을 때 효과가 없어가지고 환불을 하려 그러면 위약금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결제를 1,000만 원 했는데 나는 다만 한 일주일 정도 이용한 것밖에 없는데 위약금이 뭐 900만 원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를 짜가지고 약간 사기 비슷하게 좀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주의해야 될 게 뭐냐하면 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보면 좀 질이 낮아가지고 투자를 실패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애교 차원인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가지고 네. 돈을 맡기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내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이제 먹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례를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을 맡기게 되면 또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고 위약금이 아까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위약금을 일주일 사이에 뭐 900만 원을 물어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업체 측에서 정한 규정이라면 그냥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관이기 때문에 네. 업체 측에서 정한 규정을 그대로 따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일할 계산을 해가지고 네. 또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네.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이런 흔한 사기 유형은 좀 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리딩방을 운영할 때 유의사항이나 또 벌칙 규정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 뭐 리딩방 운영할 때는 한 가지만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딩방은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런 투자 정보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괜히 뭐 1대1 투자 자문을 해준다든지 네.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대신해준다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행동만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금융위원회에 이걸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신고가 아니라 마치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광고는 다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신고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신고만 하게 되면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등록이라는 건 어떤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사용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 위사투자 자문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수익률을 굉장히 과대하게 광고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그렇죠. 그쵸.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수익률이 되면 유사투자 자문 업체에서 굳이 그 할 필요 없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과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돈을 번다라는 예, 말도 맞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1대1 투자 자문 이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1대1로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 이런 걸 좀 짚어주는 게 1대1 투자 자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사투자 자문을 이제 원래 하게 되면 그냥 문자나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매체의 방법으로 투자 정보를 갖다 그냥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정보를 보고 이 종목이 좋아서 이 종목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정보를 받는 회원들이 사실 결정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게 네. 바로 유사투자 자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회원님 이 종목이 좋으니까요. 뭐 200원에 사시고요. 300원에 파세요. 이렇게 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는 거는 그거는 1대1 자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개념이 확실히 이제 네.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기 유형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다단계 코인 사기 네. 수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런 다단계형 코인 사기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네. 다단계형 코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단계랑 똑같습니다. 사실 코인 사기, 코인 다단계 사기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다단계 업체들이 이 코인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수단이나 매개체로 이용하는 걸 뿐이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형태는 기존의 다단계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위 레벨에 있는 어떤 그런 상급자가
그 밑에 있는 어떤 그런 중급자한테 수당을 주고 그 중급자가 또 밑에 있는 사람한테 또 이거 수당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다단계 코인 사기 수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도 커서 피해 금액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소송이나 사건이 좀 진행되는 속도가 더디다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코인이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제 사기 수법과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코인을 우리가 이제 돈 주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네. 업체 입장에서는 당신이 이제 상품을 돈 주고 구매한 거니까 그 상품을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전달했잖아요. 코인을 이제 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세가 이제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당신이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뭐 신고를 하거나 형사 고소나 고발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코인이 망하게 되고 그러면 네. 당신도 이제 피해를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반협박성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래도 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코인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또 중구난방으로 많이 갈립니다. 누구는 네. 그냥 깔끔하게 신고하고 경찰 고소해가지고 어쨌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네. 야 절대 하지 마라. 이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네.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끼리 단합도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좀 피해 구제를 조금 막는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단계 중에서도 코인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또 일어나는 문제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일 대표가 구속 기소됐는데요. 현재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피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규모 네. 어떤 그런 기획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구속됐다는 거 외에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그런 이제 수사에 대한 어떤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접하지를 못해가지고 수사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도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계도 아직까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네. 예. 아직 그 정확한 피해 규모도 산정이 안 됐을 아마도 정도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피해 금액이 아마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기 범죄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리가 네. 돼야 되는데요. 그 정리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네, 지금 네. 피해가 일어났겠네요. 앞으로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다뤄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 사기 유형들도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제일 크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되는 사기 중에 하나가 카지노 이제 복권식 사기 네. 수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을 보장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원금을 보장 안 해주고 이제 먹튀를 하게 되는 유사수신 형태의 어떤 그런 사기 수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좀 정립이 안 된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시세 조정을 하는 그런 사기 수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좀 어떻게 보면 없던 형태의 어떤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정말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도적인 시세 조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인 발행 측에서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 세력들이 네. 이 시세를 조작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지금 뭐 시세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가격을 하락시켰다가 펌핑하고, 네. 그렇죠, 하락시켰다가 투자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면서 저점에 팔면 다시 또 상승시켜 가지고 또 수익을 내는 뭐 그런 방법을 시세 조정이라고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명확하게 규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상 그런 시세 조정을 갖다가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는 어떤 그런 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그런 해결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지금 마련 중에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그 대책들을 많이 이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소들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회원사들을 모집해서 거래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의 어떤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연합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거와 별개로 이제 데이터 자산 공제회라고 해서 네. 코인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이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도 추진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자산 공제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네, 지금 이제 자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사실 정확하게 지금 개념적으로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네, 정립은 안 됐는데 아마도 앞으로 이제 자산 공제에서는 어떤 거래소나 협회나 어떤 관련자들 어떤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조금 전반적으로 향후 특근법의 어떤 그런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투자한 어떤 그런 거래소 회원들이나 투자자들 어떤 그런 피해를 좀 막고 또 네. 마찬가지로 거래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되게 신고 수리에 되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를 좀 막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현재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코인 관련 사업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설립 과정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다시. 네. 네, 지금 뭐 제가 확인하기로는 현재 지금 지난 6월에 데이터 자산 공제 심사를 하고 또 평가위원을 좀 모집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아마 전문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춘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특근법 신고 시점에 좀 맞춰가지고 뭔가 좀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인 관련 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들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정말 날이 갈수록 이 피해 사례도 규모도 커지고 있고 사기 유형도 점점 세밀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기 행태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하게 원금이 보장되는 생각으로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투자는 항상 이제 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 좀 원금 손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개념적으로 좀 정립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코인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업권법이라든지 이 네. 코인 관련된 어떤 그런 산업을 좀 진흥시킬 수 있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아직 좀 제도적인 정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어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좀 아울러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은 개인이 지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인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항상 유의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물론 제도적인 것도 갖춰져야겠죠. 네네. 오늘 이렇게 좀 피해 사례들을 소개해봤는데 오늘도 역시 좀 무거운 느낌이 네네.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어떻게 하셨나요? 네. 네, 오늘 방송 좀 무거운 마음으로 좀 와서 좀 네. 최대한 좀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를 네. 전달해드릴 노력을 했었는데요.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오늘 피해 사기 유형 좀 대표적인 것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이런 유형이 있구나 하고 경각심도 좀 느끼시고 또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책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코인 투자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뭐 막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좀 예방적으로 내가 투자를 신중하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좀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현재 코인 사기 피해 사례들을 많이 접수하고 좀 상담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네. 코인 사기 관련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좀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사기를 당한 거는 비단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피해 회복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서 특히 코인 사기 피해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또 저희 코인 천기 누설에서요. 코인 피해자 응급 상황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이 코인 투자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문자로 피해 사례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김민기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해결책과 개인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샵 3989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원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정보 주신 김민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